안녕하세요. 대구 동성로에서 정일품 보석을 운영하는 박 대표입니다. 원래 JD라는 별명으로 채널을 하다가 좀 추상적인 것 같기도 해서 앞으로는 박 대표의 금은 보석으로 채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자, 지난 영상에 이어서 왜 역사는 은 본위제를 시행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19세기 말 미국이 은을 통화의 기준에서 제외시킨 이유는 사실 너무 단순했습니다. 은이 너무 많아서 통화의 가치를 훼손시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지난 영상에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하지만 과연 그게 진실일까요? 좀 더 진실에 가까운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국의 아편 전쟁의 목적이 뭐였나요? 서방은 권력의 핵심이었던 중국과 무역을 하면서 지불 수단으로 지급했던 은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19세기 초 중국 전역에 아편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 넘어갔던 은을 되찾아오려는 계획을 실행한 것이죠. 이게 그 유명한 아편 전쟁의 진짜 이유입니다. 1842년 1차 아편 전쟁과 함께 체결된 난징 조약 이후에 중국의 모든 은을 싹쓸이하기 위해서 1856년 에로호 사건을 통한 2차 아편 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서양은 중국에 지속적으로 아편을 공급합니다. 결국 중국이 보유한 대부분의 은은 당시 이런 방법으로 서양에 모두 빼앗기게 되었고, 금이 사라진 중국은 경제를 뒷받침할 강력한 화폐의 부재로 인해서 그간 세계 최강의 부와 권력을 누려왔던 중국의 권력이 서양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기득권이 은을 화폐에서 배제시키려고 한 이유는 금에 비해 채굴량이 16배, 17배 가량 많았고, 이거를 화폐로 인정해버리면 은을 많이 보유한 국민들이 국가보다 더 강력한 금권을 가지는 것을 의미했기에 이게 싫었던 겁니다. 국가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은 발권력, 금권인데, 풍부한 은을 바탕으로 하는 은본위제를 시행한다는 건 정부가 민간에게 발권력을 넘겨줄 수도 있는 것이기에 통제가 어려운 은을 화폐로 인정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계기도 사실 2008년 금융위기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와 은행에 대한 불신이 있었고,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개입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화폐를 만들고자 익명의 개발자 나카모토 사토시가 만든 암호화폐죠. 나카모토 사토시가 아직 누군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사람은 중앙정부가 휘두르는 금권이 정말 부당하다고 여겨서 만들지 않았을까요? 자, 다시 돌아가서 원래 근대적인 본위제도에서 19세기, 20세기 금본위제가 확립되기 전에는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와 중국,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이 은을 통화의 본위로 한 은본위제를 시행했었었죠. 프랑스도 1803년까지 은본위제를 택했고, 영국도 1774년까지 은본위제를 택했으며,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모두 은본위제였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한국, 일본도 과거 은이 화폐의 기본 단위였습니다. 우리가 돈 찾으러 다니고 돈 맡기러 다니는 이제 은행 자주 가잖아요. 은행, 은자에 단일 행자가 쓰입니다. 이걸 그냥 사전적으로 풀어버리면은 은이 다니는 곳, 돈이 다니는 곳이 바로 은행입니다. 중세 이후 가장 보편적으로 통용되던 화폐는 오직 은뿐이었습니다. 이런 은본위제가 금에 밀려 폐지된 가장 큰 이유는 은이 통화로 지배하는 동안 금과 비교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은화를 중심으로 한 권력이 분포되어 있어서 소수가 통화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는 은본위의 화폐를 죽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즉, 소수가 다수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은이 통화에서 배제되어야 할 정치적,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000년대에는 사람들이 금을 소유할 수 있고 화폐만 있으면 어느 정도 취득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금도 배제되어 있다고 봐야 되죠.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달러를 지키기 위해 금이 오르는 것을 두려워하고 오르지 않게 견제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국가는 신용을 담보로 화폐를 찍어내고 그 금권을 이용해 대중을 지배합니다. 그렇지만 법칙까지 거스를 수는 없기에 무한히 찍어내는 통화는 인플레이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부채의 확장을 통해 유동성을 늘렸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그 결과는 파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삶에서 특히 모든 전자제품을 포함한 산업에서 은을 제외하고 만들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은은 생각보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산업의 부품의 재료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캐내서 보유했던 막대한 은은 산업계의 수요로 인해서 대부분
소진이 되고 이제 거의 남은 양이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편하고 쉽게 은화나 실버바를 구매할 수 있는 건 은의 양이 넘쳐서가 아닙니다. 사실 국민들 중에서 은화나 실버바를 가진 사람의 비율은 0.1%도 안 될걸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금이나 은 투자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영상을 보시게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아무튼 관심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구매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주위의 지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관심 없는 분들이 태반일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급이 많은 게 아니고요. 절대적 수요가 없기에 쉽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요. 만일 오늘 100억으로 종로의 실버 시장을 다 쓸어버리면 아마 우리는 내일부터 최소 몇 달간은 실버바를 마음대로 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시장에 유통되는 실버의 양은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인류가 캐낸 대부분의 금은 아직 인간의 손에 남아 있습니다. 특히 중앙은행들이 엄청난 금을 보유하고 있죠. 많은 과학자들이 역사상 지구가 보유한 금과 은의 비율은 항상 1대 16 정도를 유지했고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대략 금이 은보다 평균 30배 정도 가격이 비쌌었습니다. 금, 은 비율이 가장 낮았을 때는 15대 1까지 간 적도 있었어요. 즉 소수만이 금을 보유했고 다수의 국민들은 금보다 훨씬 많은 은을 통화로 사용했습니다. 바로 화폐 권력이 국민에게 분산되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은은 금보다 훨씬 통화로서의 기능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현대에 와서 산업계의 은 사용 폭증으로 인해서 인류가 캐낸 대부분의 은은 이미 거의 소진이 된 상태고 일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지금 지구에 남아있는 금과 은의 총량은 분명 과거의 1대 16 정도보다 많이 줄어 있다는 것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 남은 비중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나 은은 지구에 잔존하는 양에 비해 턱없이 평가절하가 된 정도가 아닌 거의 지금은 쓰레기 취급받는 정도까지 하락을 했으니 실버는 정말로 평가절하가 된 자산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산업상 이용으로 인해서 시중에 유통되는 남아있는 은의 양이 절대적으로 적은 상황이기에 만일에 하나 신용화폐 시스템이 무너지거나 붕괴된다면 은은 금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란 걸 쉽게 도출해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생명력을 가지며 그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단 하나의 요인은 바로 희소성입니다. 지금 금이 당연히 그리고 여전히 은보다 희소성이 크지만 그게 과연 여전히 16대 1 정도로 공급되고 있는 게 맞을까요? 금이 너무 비싸진 후에 빈자들의 금이라고 불리는 실버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 가격 상승이 얼마나 될지는 뻔하게 보이는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자연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새삼 깨닫습니다. 자연은 인간으로 하여금 매년 적당량의 금과 은을 캘 수 있는 능력과 양을 주었고 자연이 허용한 인간의 발전 속도는 그에 맞게 움직일 때 비로소 인간의 인구수와 동물의 개체수 그리고 오염되지 않는 자연과 동물의 개체수를 밸런스 있게 맞춰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역사를 통해 자연이 준 범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을 깬 게 바로 인간이 깬 거죠. 그래서 은을 사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모든 정부는 금이나 은이 아닌 오직 신용 기반의 화폐만을 발행해서 그걸로 금권을 휘두르고 있죠. 결과 많은 사람들은 지금 막대한 부채를 통해 가용할 수 있는 최대 한도로 몰려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가상화폐? 연준을 포함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무엇을 모으고 있나요? 결국 거기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가 생각하는 돈과 일반 서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돈, 바로 금과 은입니다.